할 말이 줄어든 자리에 뭔가 쌓이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정작 그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와의 점심 자리가 어느 순간부터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달에 한 번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크게 다툰 적도 없고 사이가 나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말하지 못한 작은 것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을 자꾸 바꾸는 것이 불편했는데 그냥 넘겼습니다. 밥값을 번갈아 내기로 했는데 상대가 연거푸 빠지는 것을 그냥 두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이 조금씩 쌓였고 그 무게가 관계를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많은 관계가 큰 싸움 때문에 멀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불편을 말하지 않은 채 넘긴 횟수가 쌓일 때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분위기를 망칠까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따지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 자리에서 그냥 넘기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말을 많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 말만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을 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괜찮은 줄 압니다. 불편한 것을 참고 넘겼을 때 상대가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아무 문제 없는 줄 압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상대가 몰라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후배가 보고서를 넘기면서 확인을 구두로만 하고 메일을 남기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넘겼는데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 후배는 자신의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계속 같은 방식으로 일합니다. 나중에 일이 꼬이고 나서야 말을 꺼내면 그때는 감정이 섞이기 쉽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배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에게 기준을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는 내가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참는 것이 오히려 관계의 오해를 키웁니다. 말은 그 자리에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리가 부담스러웠다면 다음 기회에 해도 됩니다.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평소 말투로 담담하게 말해도 됩니다. 그때 그 부분은 나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한데 라고 말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부탁하는 상황이라도 내 것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분명히 말해도 됩니다. 부탁하는 입장이 되면 자세가 낮아집니다. 일을 맡기거나 도움을 청하는 상황에서 요구사항을 말하는 게 신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맡겨두고 나중에 불만을 사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인테리어나 수리처럼 돈이 들어가는 일을 맡겼을 때 진행 상황을 중간에 확인하기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히 채근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전문가를 못 믿는 것처럼 보일까봐, 그냥 두다가 결과가 처음 기대와 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내 돈이 들어가는 일, 내 시간이 들어가는 일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자세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하는 것은 무례한 게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은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부탁하는 상황이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 중간에 한번 확인해도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은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 결과가 어긋났을 때 서로 불편한 상황을 막는 말입니다. 세 번째, 그 자리에서 못한 말은 감정이 식은 뒤에 해도 됩니다. 말을 못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을 때,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을 때, 또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혼자 반대 의견을 내야 할 때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야 그때 그 말을 했어야 했는데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임에서 누군가 결정을 이미 기정사실처럼 말했을 때 그 자리에서는 분위기상 따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내 시간이나 비용이 걸린 결정이었다면 나중에 불편함이 남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끝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며칠 뒤에 그때 그 부분은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 자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평소 말투로 말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잘 전달됩니다. 말을 꺼내는 타이밍은 그 자리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이 지나간 뒤에 차분하게 말하는 것도 충분히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식에게 말하지 않으면 자식은 기준을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말을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히 잔소리처럼 들릴까봐, 자식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이만큼 컸으니 알아서 하겠지 싶어서 그냥 넘깁니다.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는 줄 압니다. 명절에 아들 내외가 다녀간 뒤로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달랐는데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말하는 게 부담을 주는 것 같고, 나이 든 부모가 그런 말을 꺼내는 게 체면이 안 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깁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자동으로 알지 못합니다. 부모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무엇이 서운했는지, 어떻게 해주었으면 하는지를 말하지 않으면 자식은 기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다가 결국 혼자 서운함을 쌓는 것보다 한번 말하는 편이 관계를 더 오래 유지하게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것은 요구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식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식도 부모의 기준을 알아야 맞춰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할 말을 한다는 것은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말을 꺼내는 것이 싸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의견을 말하면 상대와 충돌하게 될 것 같고, 분위기가 나빠질 것 같고, 결국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할 말을 한다는 것은 상대를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내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방식이 편하다거나 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를 공격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상대에게 설명하는 말입니다. 상사가 업무 외 개인적인 부탁을 반복적으로 해올 때 그것이 불편하다는 것을 한 번도 말하지 않은 채 계속 들어주다 보면 상대는 그게 당연한 관계라고 여기게 됩니다. 어느 날 한꺼번에 거절하면 관계가 갑자기 어색해집니다. 초반에 한번 그 부분은 제가 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담담하게 말했다면 관계는 처음부터 다른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선을 긋는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이 없는 관계가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내 기준을 말하는 것이 관계를 손상시키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할 말을 한다는 것은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알려주는 일입니다.